안녕하십니까. 꿈꾸는 시니어 TV입니다. 건강보험 당국이 현행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 중인 것으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최종 조정 단계에서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피부양자 범위를 좁혀서 부모와 대학생 등 성인 자녀도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방안까지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조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그야말로 소득이 없는 탈락자들에게는 큰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재작년과 작년의 감사원과 국회 국정감사의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합리적인 피부양자 제도 운영 방안을 도출하고자 올해 연말을 목표로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연구가 최종적으로 완료되면 사회적 논의 등을 거쳐서 피부양자에 대한 규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 가입자와 피부양자, 지역 가입자 등 3개 그룹으로 나뉘고 있는데요.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 부담 없이 의료 보장을 받기에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경제적 능력이 있는 고소득 고액 자산가가 피부양자로 등록해서 무임승차하지 못하게 그간 피부양자에 대한 인정기준을 강화해 왔습니다. 피부양자가 되려면 건강보험 당국이 정한 소득기준, 재산기준, 부양요건기준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하여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됩니다. 건강보험 당국은 특히 지난해 9월부터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시행하면서 소득기준을 소득세법상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 금융, 연금, 근로, 기타 소득 등을 연 3,400만원에서 연 2천만원 이하로 낮춘 바 있습니다. 현재의 피부양자 인정 범위를 보면 피부양자가 연소득 2천만원 이하 등 일정 소득과 재산 조건, 부양 요건을 충족하면 본인을 기준으로 아버지, 어머니,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자, 증손녀, 형제, 자매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많은 친족들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내년부터 5년간 시행할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실천 방안을 연구한 한국보건사의 연구원은 피부양자 범위를 배우자와 미성년 직계 비속, 일부 직계 존속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할 것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제안과 같이 시행할 경우에는 1차 단계에서는 피부양자를 본인과 배우자의 1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으로 제한하면서 1촌인 부모와 자녀를 제외한 조부모와 손자, 형제, 자매 등은 피부양자에서 탈락시키고 최종 단계에서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피부양자 범위를 좁혀서 부모와 대학생 등 성인 자녀도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방안까지도 구상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조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그 파장이 무척이나 클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관심있게 지켜볼 일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조정안이 현재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보기 위해서 현행의 2023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현행의 2023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 개요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부모, 자녀 등 직장 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여 부양받는 사람으로 소득요건, 재산요건, 부양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요건 중에 한 가지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이 됩니다. 그러면 피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는 어떻게 될까요? 부모인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료도 전혀 인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피부양자 제도는 은퇴한 부모님에게는 매우 큰 혜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 2단계 개편안 내용과 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위한 조건 4가지를 구분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입니다. 이는 건강보험료 부과 2단계 개편하는 내용인데요. 2022년 9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구분하여 보겠습니다. 직장 가입자는 소득의 7.09%를 곱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정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50%, 직장에서 50%를 부담합니다. 또한 직장 외의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할 시에는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과를 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플러스 재산 플러스 차량을 점수화하여 산정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100% 부담을 합니다. 또한 재산은 5천만 원을 일괄 공제해주고 차량은 4천만 원 이상 고가 차량만 포함을 합니다. 다음은 피부양자 자격 상실 기준입니다. 아래의 조건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자격이 상실됩니다.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으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소득 요건입니다. 첫째, 연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상실됩니다. 두 번째,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상실이 됩니다. 또한 사업자 미등록한 프리랜서 등은 연 500만 원을 초과하면 상실이 됩니다. 재산 요건을 보겠습니다. 첫째, 재산세 과세 표준이 9억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두 번째, 재산세 과세 표준이 5.4억에서 9억 원 미만이면서 연소득이 1천만 원을 초과할 때 자격 상실이 됩니다. 다음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위한 4가지 조건에 대해서 상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건강보험료 부과 2단계 개편안의 내용입니다. 2022년 9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첫째, 합산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역가입자의 소득의 종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는데요. 합산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그리고 첫째, 여기서의 근로소득은 세금 공제 전의 총 급여액을 반영합니다. 계산 사례를 보겠습니다. 예시를 들면 근로소득을 세전 월 170만 원을 받을 경우에 월 17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연 2,040만 원이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근로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이분은 피부양자에서 자격 상실이 됩니다. 두 번째, 사업소득을 보겠습니다. 사업소득은 총 수익에서 필요 경비를 공제하고 기본 공제를 해줍니다. 예시 첫 번째로 주택 등록 임대 사업자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총 임대소득이 1,000만 원입니다. 필요 경비 60%를 공제하면 600만 원을 공제하고 기본 공제 400만 원을 공제해주면 소득이 0원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분은 사업소득, 임대소득이 전혀 없으므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시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주택을 미등록한 임대사업자의 경우인데요. 총 임대소득이 400만 원일 때 필요 경비는 50%만 공제를 해줍니다. 200만 원 공제하고 기본 공제 역시 200만 원만 공제해줍니다. 그러면 역시 총 임대소득은 0원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분도 사업소득, 임대소득이 전혀 없으므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금융소득을 보겠습니다. 금융소득은 이자소득 플러스 배당소득입니다. 예시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금융소득이 연 1,000만 원까지는 소득에 반영이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금융소득이 연 900만 원인 경우에는 금융소득이 연 1,000만 원 이하이므로 합산소득에 반영이 안 됩니다. 예시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금융소득이 연 1,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전체가 소득에 반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금융소득이 연 1,100만 원인 경우에는 금융소득 연 1,100만 원 전체가 합산소득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연금소득입니다. 공적연금, 사적연금으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적연금만 소득에 반영이 됩니다.
사적연금은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있는데요. 이러한 사적연금은 아직까지는 소득에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금소득 적용 시의 주의사항을 보겠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조건 계산할 때에는 공적연금의 100%를 합산소득에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그런데요, 지역건보료 부과액 계산 시에는 공적연금 50%에만 반영하여서 건보료를 부과합니다. 예시를 보겠습니다. 다른 재산 및 소득이 전혀 없이 국민연금만 월 170만원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월 170만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연 2,040만원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연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이 됩니다. 여기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합산소득 연 2천만원 이하의 범위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의 합계가 연 2천만원 이하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사업소득이 전혀 없어야 합니다. 사업소득 계산 시 적용 방법을 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 시에는 사업소득에서 필요 경비를 공제하고 기본 공제를 해줍니다. 이때 0원이 나와야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소득이 전혀 없어야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사업자 미등록 시의 경우인데요. 프리랜서 등의 경우입니다. 연소득 500만원 이하가 되어야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결론적으로 연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탈락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부동산 등 재산 과세 표준이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 재산 과세 표준이 9억 이하인 적용 방법을 보겠습니다. 아파트는 공시가격 60%, 토지는 공시가격 70%를 적용합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이 9억 원 이하일 때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이 5억 4천만 원에서 9억 원 미만이면서 연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일 때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이러한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탈락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피부양자 부양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부양 요건을 보겠습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등 동거 가족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동거하지 않아도 미혼이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유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장인, 장모가 동거하는 경우에도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들이 피부양자 부양 요건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위한 4가지 조건을 사례별로 알아보았는데요.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피부양자 자격 유지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동영상 주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위한 조건이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